근데 사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벌고 편파적으로 네.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고 그래야지 메인스트림으로 물이 흐른다. 야, 그것만 현실화돼도 네. 3,000포인트는 금방 간다. 법은 어설프게 아는 게 최악입니다. 자, 그럼 알려주시죠. 합법적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좀 써놔가지고 그것도 출판사에서 카피. 근데 그거는 저도 같이 얘기한 거에. 자, 그럼 알려주시죠. 네. 이제 먼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 배신감이 또 들면 안 되니까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 재벌이 이렇게 벌었다 썼잖아요. 재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만약에 법인을 내면 네. 합법적으로. 네,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한 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이거는 문제야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 보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약간의 꼬심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네. 이런 꼬심은 사실 당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꼬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일단 책에 담으신 건데 네. 그 꼬신 내용이 일단 돈을 네. 버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뭐 어떤 건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밀어주기 네.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 네. 근데 그것은 이미 법에 의해서 거의 막혔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는 방법은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금 됐는데 네.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상 지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어떤 그 대기업들하고의 어떤 싸움이 계속 있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항복한 지금 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법은 현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어주기의 방법으로 제가 사실 자그맣게 사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주얼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그런 뭐 유통회사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회사를 작게 하나 차려서 네. 거기에 이제 일감을 몰아주고 네, 네. 비용을 거기로 이제 네. 시스템으로 턴다라고 하죠. 네네. 털고 뭐 근데 혼자 그런 운영하시는 회사라면은 그런 네. 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제 혼자 하는 게 법인을 아니라 이제 내렸는데 만들어야죠. 이제 주주가 남의 주주가 들어온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유통회사가 왜 앵커님 혼자 단독 회사인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치킨코리아 이제 예를 네. 든 케이스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게 일감 몰아주기냐 아니면 밀어주기냐 뭐 주주한테 피해가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런 관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는 뭔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네. 그러니까 혹한다는 표현도 좋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네. 부분들이 많은 어떻게든 내용이에요. 알아야 되는. 네. 네. 모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네. 최근에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얼마 전에 봤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법은 잘 모르겠고 세법 공부하면서 와 이거는 피와 살이 되는 법들이구나. 네. 요거 살짝만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세법을 모릅니다. 약간 그게 지역만 살짝 달라져도 네. 세금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네네네. 뭐 이럴 때는 뭐 취득세 어떻게 되고 양도세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하면서 아니 그럼 국적을 외국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그런 가지 방법이 생각을 하게 뭐 외국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똑같은 게 네. 옛날부터 조세 회피처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케이만 아일랜드, BVI 이런데 다 페이퍼 컴퍼니 차려놓고 네. 거기서 마치 사업하는 그쵸, 것처럼 많이 그쵸. 했었죠.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세금을 내고 좋은데 하십시오. 사면 정당하게 세금 내고 네. 이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나라는 누가 살립니까? 그렇죠? 예, 갑자기 훈훈한 모드로 네. 자꾸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갑자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 책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법 중에서 재벌법이라는 거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찾아봤어요. 재벌법이라는 네. 거는 이제 용어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그냥 만들어낸 네, 건데요. 법들이 그때그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재벌들, 대주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막기 위한 법이 네. 계속 생겼어요. 근데 좀 땜질로 생겼어요. 누더기가 그러면 됐어요.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없어요. 뭐 상법 그게 뭐 이런데? 공정거래법에도 조금 있고 네. 상법에도 조금 있고 네. 세법에도 조금 있고 자본시장법에도 조금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서로들 다 모르고 서로 이제 딴소리도 막 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이제 모아서 부르자 해서 재벌법이라는 말을 그냥 재벌 규제하는 법이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재벌을 규제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살려요? 근데 저는 재벌의 이 가족하고 네. 재벌의 회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너무 가족 경영이 많으니까. 네네. 회사들은 열심히 잘 나가야 되고 네.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분율이나 아니면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가는 게 맞죠. 그리고 CEO를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CEO의 뭐 연봉이 1,000억이 넘어가고 이런 케이스가 네. 있는데 물론 논란은 있지만 그 한 명이 결정을 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분들한테 주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이렇게 막 돌아서 돈이 들어가는 거는 막아줘야겠죠. 참 생각이 많아져요. 왜 우리가 뉴스 보면은 그냥 저는 제 개인 채널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항상 이제 법적인 이슈가 요즘에 참 많았잖아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럼 댓글이 이제 참 이제 양분화 되는데 제발 삼성 좀 그냥 둬라. 우리나라 삼성 아니면 누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돈 벌겠냐. 네. 우리나라 삼성이 살리는 거 아니냐. 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불법적인 걸 그냥 묵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삼성은 아마도 어떤 뭐 법에 대한 얘기 아니면 비판하는 분들도 대부분 삼성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쵸. 네. 거기에 대주주들을 그쵸, 뭐라고 그쵸. 하겠죠. 네. 네. 다들 삼성이 잘 나가는 거는 일심동체 아닌가요? 맞아요. 다 네. 잘 나가기 바라는데. 근데 이제 약간 포지션이 삼성 이꼴 그 이 회장님 그 가족,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자꾸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오르잖아요, 오히려. 처음엔 좀 떨어지더니 나중에 좀 네. 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별로 상관은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뭐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정말 많은 재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그들만 배불리는 형국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편파적으로 네.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합병을 할 때 네. 제가 만약에 비율을 적게 받은 주주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떻게 저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훨씬 작은데 이 회사 주주들이 훨씬 주식을 많이 받아가고 네. 나는 적게 받아가고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이제 재벌을 조금 더 규제하고 이러면 어떤 순기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떤 이렇게 가족들이 따로 돈을 받아가는 길을 많이 법이 촘촘하게 막거나 네.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물론 책에 써 있습니다. 네, 있으면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우리나라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배당 비율이 꼴찌거든요. 맞아요. 너무하네. 네, 후진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정상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만 해도 상당히 코스피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은 네. 야, 그것만 현실화돼도 네. 3,000포인트는 금방 간다. 규제 빡세게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 규제 빡세게 해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고 어떤 거버넌스,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또는 거버넌스라고 많이 하는데 네. 왜냐하면 뭐 누가 누굴 지배하는 건 아니니까 거버넌스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들 보고는 있어요, 다. 그런 이제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돈이 막힐수록 네.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른다. 네. 3천 가려면 압박을 해야 된다. 거버넌스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표현 자꾸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네. 압박을 해야 된다. 네, 구멍을 막아야 된다. 구멍을 네, 막아야 새는 구멍을 한다. 막아. 회사에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메인스트림으로 물이 흐른다. 배당으로. 네. 새는 구멍. 지금 근데 그게 사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그래 막아 이렇다고 바로 팍 막히고 이런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데 엄청 오랜 맞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정말 나타나려면 뭐 정권 한 2번 바뀌어야지 되는. 저도 그 문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서 이제 해결책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여기저기 막 땜빵처럼 산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길가에 있는 가로수의 나뭇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맨 끝에 있는 나뭇가지예요. 하나 자르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를지 말지 어떻게 자를지 놔둘지 이걸 가지고 몇 년씩 해야 돼요. 네, 법을 바꿔야 되는 고민하잖아요. 거니까. 그러다가 하나 딱 잘랐는데 벌써 세월이 한 4, 5년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가지는 이미 다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 쓰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 하나 바꾸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문제가 있다면 아예 밑둥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창문을 가리고 있으면. 그럼 어디를 잘라야 법을, 네. 법을 아예. 그래서 이제 회사는 네. 회사의 경영을 하는 이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이사나 이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구멍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가 어떤 대주주를 위한 거래를 할 때 특별히 막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LG화학 분사할 때도 왜 그 국민연금에서 반대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나 스무스하게 70% 넘게 그 바로 통과가 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힘이 이거구나. 좀 무섭다. 이거는 좀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을까? 아직은 인식이 많이 확산이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주주한테 지금의 법은 그 대표이사 이사가 회사의 일을 결정할 때 대주주만 편파적으로 잘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또 뭐 상당히 현저히 유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주주에게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 얼른 뭐가 좀 되긴 해야 될 텐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좀 뭐 국회에서 좀 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항상 국회 뭐 나오는 거 보면 법 하나 만들어지는 저게 10년 안에 될까? 근데 법이 정말 어려운 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이왕 할 거면 창문 가린다고 가지 칠 것만 이렇게 뭐 논의할 게 아니고 그냥 밑둥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대주주한테 이런 거래를 하는 게 맞느냐, 유리하게 하는 게 맞느냐. 지금은 대주주한테 유리해도 일반 주주가 손해를 봐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 회사에는 그걸 맞춰놓고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많이 설계를 하죠. 근데 변호사님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사실 그 책 내용을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해서 와 그러면 내가 이거 법을 통해서 무기로 만들어서 내가 뭐 자산을 불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책을 펴셨던 분들과 플러스 이제 법조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재벌 쪽에서 자꾸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재벌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나가는 걸 계속 한다면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주주라고 해도 어느 정도 회사가 커져 있으면은 이제 나는 주주로서 그냥 물러나고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 부를 더 불려주길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지만 회사가 커져가는 건데 끝까지 내가 하고 내 아들이 하고 손자가 하고 하면은 그 회사가 나중에는 잘 나갈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특히 회사는 좋겠죠. 그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자른다, 이제 우리는 더 물려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자꾸 기승전 삼성전자, 뭐 삼성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정말 대표적인 재벌 기업 하면은 사실 삼성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관계자분 이거 보시면 뭐 하지 마시고요, 소송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삼성이 잘 걱정하는, 되기를 응원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저는 괜히 법원 갈 일 없어야 되는데 지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관심이 있다라고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판결문 그리고 뭐 법에 관련된 기관에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법을 그래도 우리가 좀 유용하게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 변호사님 책 읽는 거 외에 뭐 사업을 안 하시면 사실 큰 주식 투자할 때도 읽어야겠구나. 일반적으로 법을 아시는 때 저는 이렇게 뭐 상담이나 할 때 법은 어설프게 아는 게 최악입니다.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저희 이제 의뢰인이나 고객사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에요. 애매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를 해도. 근데
아예 모르고 상식만 가져오신 분들은 네. 일하기가 편하죠. 그 상식이 맞고 우리는 법이 이렇습니다 하면 바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 그거 아니지 않냐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너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아까 말씀드린 현저한과 상당한의 그 차이 네. 이런 걸로 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블로그만 찾아봐서는 이런 거 아닌가 할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케이스도 많이 알고 있고 네. 많이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알잖아요. 그럴 때 조금 아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시면은 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법은 특별히 알 필요는 없다. 알려고 하지 상식만 있으면은 이해는 됩니다. 법은. 그런데 실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한테 무조건 물어보는 게 제일 최고다.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네. 아니, 저도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네.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 법조문을 읽었을 때 그게 사실 단박에 이해되기도 어렵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표현 자체가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야? 이 현저히와 상당히 이 기준이 뭐고 이건 네. 누가 결정해? 결국에 이걸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내가 네. 뭐 뚫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또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관련된 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피해 가야지 혹은 여기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나 혼자 그냥 알고 이렇게 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상식만 있으면은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 사이의 관계도 가끔 이제 중소기업들 뭐 소위 창업자들하고 거기에 동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동업자인데 대주주가 이렇게 하면 나는 화가 나지. 네. 법은 모르는 분들도 그냥 감정적으로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주주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볼 때 동업자가 화낼 행동은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피해 나가고 싶을 때는 법의 구멍을 찾게 되죠, 이제. 근데 사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벌고요. 네, 예전에. 네. 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뭐 많이 벌 직업들 중에 뭐 손꼽히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 천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써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도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법조문처럼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하나 좀 짜주세요. 저는 사실 좀 열어놓고 싶었어요. 그 논의가 지금 어떤 뭐 대주주가 경영하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 경영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쟁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법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쟁점이 많아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하다 보면 결론도 안 나고 이런 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그냥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떤 이 법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알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좀 알고 그래야지 토론이 되는 거 아니냐. 공론화를 하고 싶으셨던 네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옆에 있는 친구랑도 얘기할 수 있고 야 이게 맞아? 근데 지금의 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로 모르잖아요. 수학 문제 둘이 풀었어요. 서로 누가 맞았냐고 막 싸워요. 그럼 제3자가 와서 볼 수 없잖아요. 수학 문제 수학을 모르면. 근데 산수같이 쉬운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뭔가 이걸 그냥 관련된 뭐 국회, 법조인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게 뭔가 선순환이 되고 잘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라고. 어렵지 않거든요. 법은 상식이어가지고. 괜히 어렵게 말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뭐 필사하기 어렵잖아요. 네, 뭐 상당한의 판단은 저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못하셨던 말씀 있으세요? 지금 마지막에 너무 잘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 제 책이 어떻게 보면 제목이 조금 선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사실 출판사? 전문가한테 맡겼습니다. 출판사. 네. 처음에 제목은 굉장히 재미없는 거였는데 출판사 전문가 분들께서 잘 또 만들어주셨고 뭐였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가제로 이제 원고를 보낼 때는
뭐 재벌법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해놨을까? 그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데요. 그건 정말 법대생들이 네. 궁금해할 내용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취지를 들으시더니 네. 아 그러면 요거 제목으로 하자. 마지막까지도 제가 되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닌가? 아. 네. 근데 맞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어떻게 하면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네, 같고 너무 그 지금은 대상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뭐. 역시 상식만 가져가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네.